자, 치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조그맣게 선들을 하나 좀 그려봅시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카피 다시 카피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치수는 선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드로잉 명령어가 크게 선 관련, 원 관련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치수도 선 관련 치수, 원 관련 치수,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가 바로 치수예요. 얘네들이 전부 치수입니다. 근데 여기 말고 여기 어논테이트라고 하는 탭을 눌러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전부 치수입니다. 이만큼이 치수예요. 이거 다 치수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치수는 하루 동안 안 하고요. 여러 날 나눠서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치수를 넣는 방법들 하면 뭐 다음 내일은 뭐 다른 것들 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치수입니다. 라이너가 있고요. 얼라인이 있고 앵귤러가 있고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그 다음 조그, 오디네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너 치수가 바로 수평과 수직을 나누는 치수를 라이너 치수라고 합니다. 라이너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 자,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역시 클릭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다시 어떤 걸 나오냐면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즉 치수선의 위치.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온 선 있죠? 얘가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 익스텐션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죠? 얘를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디멘전 라인. 그 다음 문자 나오죠? 이건 치수 문자라고 합니다. 그냥 문자라고 하지 마시고 치수 문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화살표가 좌우로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살표. 자, 이게 치수입니다. 다시 볼까요? 기억해 두세요. 익스텐션 라인이 두 개입니다. 좌우로 두 개씩 나오죠? 첫 번째 클릭했을 때가 첫 번째 보조선. 이렇게요. 처음 클릭하면 여기를 처음 클릭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로 클릭했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러면 문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절반 딱 나눈 다음 여기를 첫 번째 치수선, 여기를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라이너. 자, 이번엔 위아래로 찍어 볼까요? 위아래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수선의 위치가 나오고 텍스트와 엠텍스트가 나옵니다. 치수 문자의 내용을 바꿀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앵글이 나옵니다. 앵글은 뭐예요? 각도란 얘기죠. 치수 문자의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수평 치수 수직 치수란 얘기고요. 로테이션 그러니까 치수선을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앵글
45도. 그러면 치수 문자가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죠? 네. 굳이 앵글 쓸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 호리젠탈, 수평으로 가는 치수예요. 버티컬,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치수가 뽑혀 나갑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수평, 수직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버티컬 눌렀어요. 그러면 수직으로만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치수선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얼라인, 아니 앵귤러, 아니 얼라인이군요.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가 얼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골뱅이 50만큼 30도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라인 골뱅이 30만큼 60도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부분. 그러면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치수가 수평 수직으로만 나와요. 근데 앵귤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기울어진 그대로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입니다. 이렇게 수평을 찍으니까 수평이, 수직을 찍으니까 수직이 이렇게 치수가 나오네요.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도 되지만 이렇게 수평과 수직도 가능합니다. 자, 또 있어요. 자, 이번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인데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당연히 수평 수직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로테이티드가 있죠. 자, 로테이트 45도. 자, 맞나요? 치수선을 회전시킨 거죠. 네, 치수선을 회전시키는 게 로테이트예요. 자, 두 가지 또 해보시죠. 먼저 레이어부터 설정을 해야죠. 레이어, 중심선 1번, 로드, 센터. 네. 라인 400mm, 다시 라인 280mm, 400mm, 클로즈. 그 다음 옵셋 100mm, 필렛, 라인. 자, 그 다음 옵셋 40, 필렛. 그 다음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 다시 옵셋 120,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중심선입니다. 치수 기입을 보면 디멘전, 얘는 역시 빨간색, 아니 얘는 색깔을 바꿔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이고, 자,
자, 안 바뀌었죠?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치수가 80입니다. 그죠? 근데 글씨 크기가 어때요? 너무 작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척에 맞추어야 됩니다. 자, 축척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dim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떠요. 단축 명령어가 d입니다. dim 스타일. 치수, 유형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dim스타일. 자, dim스타일 들어가시면 modify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modify 메뉴에 들어가면 fit라는 탭이 있어요. 바로 여기 use overall scale. 이 값이 축척 값입니다. fit의 use overall scale. 여기가 축척이에요. 다 확인하셨나요? 네, 얘는 축척이 1대4입니다. 그러니까 4배 하고, 그리고 OK, 클로즈. 자, 어때요? 문자 커졌나요? 자, 마찬가지로 라이너로 치수를 입력하고요. 다시 라이너로 치수를 입력하고요. 다시 라이너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치수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라인입니다.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죠. 뽑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치수가 겹친 거 보이시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어떤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너. 자, 각도가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로테이티드 30도. 자, 치수 맞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테이티드 30도. 자, 치수 맞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앵귤러는 각도예요. 앵귤러 선 두 개를 클릭합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가 나옵니다. 네 방향이에요. 네 방향으로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앵귤러를 눌러보죠. 그러면 호에 대한 각도도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호에 대한 것도 나와요. 선만이 아니고 호에도 각도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호를 그릴 때 스타트 앤드 앵글이라는 거 있었죠. 스타트 센터 앵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에는 각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를 다이렉트로 클릭하셔도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할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는 45도예요. 근데 여기 135도에 45도에 135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한 번의 각도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각도를 넣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필요하거든요. 자, 앵귤러를 실행한 다음에 그냥 엔터. 그 다음 원점
첫 번째 각도, 그 다음 두 번째 각도.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원처럼 각도가 뽑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홀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아크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얘는 각도가 맞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있죠? 자, 그럼 현의 길이는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배웠어요. 현의 길이는 얘를 쓰면 돼요. 이렇게요. 이건 현의 길이, 이건 호의 길이. 제가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의 길이는 끝점에서 끝점까지 직선으로 간 거를 현의 길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는 원둘레로 돌아간 것, 호의 둘레로 돌아간 걸 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치수에서 보시면 아크랭스는 호의 길이, 그 다음 얼라인은 현의 길이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라디어스하고 다이아메타가 나옵니다. 라디어스는 반지름 치수예요. 원을 클릭해서 안쪽으로 넣으면 이렇게 반지름이, 바깥쪽으로 빼도 역시 반지름이. 중요한 건 바깥쪽으로 뺐을 때는 중심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늘 반지름은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중심선이 안 나오죠. 중심부터 안 가죠. 요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홀을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홀을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반지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이아메타는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름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다이아메타. 이때 여기 네모나게 나오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래 이거 파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과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보세요. 스타일 명령어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굴림을 쓰라 그랬었죠. 굴림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곧 익혀야 됩니다. 세 번째, 특수문자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자, 어플리 클로즈.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글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글꼴이.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 글꼴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알아보죠. 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치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치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쭉 연달아서 나오는 걸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연속 치수예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컨티뉴어스는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연속 치수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봅니다. 먼저 치수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 있을 겁니다. 컨티뉴가 바로 이렇게 연속 치수입니다.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순차적으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컨티뉴입니다. 컨티뉴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치수가.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자, 엔터. 그러면 select continue dimension. 이어질 치수를 선택하랍니다. 클릭.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우기도 해요. 근데 continue를 누르니까 어떻게 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떠요? select continue dimension. 기존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걸 CAD가 우리가 지웠잖아요. 그래서 CAD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CAD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치수 기입할 겁니까? 라고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계속 커져나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어느 선 치수가 하나 기준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이렇게 뻗어나가요. 자, 보세요. 치수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렸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해놨어요. 자, 컨티뉴 옆에 베이스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기준선이에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클릭, 베이스라인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선이 하나가 기준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 간격이 어떤가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dim dli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dli. 베이스라인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입니다. dim dli. 베이스라인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자, 보세요. dim dli 그랬더니 3.75가 나와 있네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작게는 6mm에서 좀 크게는 한 10mm 정도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저는 8mm 써보죠. 8. 그리고 다시 베이스라인. 그랬더니 이렇게 떠요. 셀렉트 베이스라인. 아까 컨티뉴랑 똑같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어때요? 지금은 간격이 더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간격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번 해보시죠. 자, 베이스라인을 그렸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작아요. 자, 바로 여기 있는 아이콘이요. 이게 dim 스페이스 간격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여기 두 번째 아이콘입니다. 두 번째 아이콘이에요. 자, 선택하면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여기 간격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충분히 넓어진 거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adjust space 선택하고, 그럼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select base dimension 기본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그랬더니 select dimension to space 간격 띄울 치수 선택,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엔터 밸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6mm 딱 정렬됐죠.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여기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 그러면 여기 라인 탭이 있습니다. 라인, 심볼, 텍스트, 피트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 라인 탭입니다.
라인 탭에 가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 여기 있어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까 dimDLI라는 명령을 썼었죠. 그게 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dimDLI가 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팔로 바꿔봤습니다. 자, dimDLI 팔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역시 베이스라인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얘는 치수선, 얘는 그라운드선. 그 다음 옵셋 420 나누기 2.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420mm 벽이 되겠죠. 그 다음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그 다음 이 지정 부분이 얘보다 조금 더 커야 돼요. 옵셋 200mm, 옵셋 100mm. 이렇게요. 좀 선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보시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자, 필렛,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옵셋, 이런, 이거 400이네? 뭐가 잘못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트림, 다시 필렛, 이렇게요. 그래야 땅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버티컬.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아마 지금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거예요. 옵셋, 저는 이걸 420mm로 고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치수가 전 420mm예요. 뭐가 바뀐 거냐면 단열재의 두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열재가 50mm일 거예요. 그죠? 네. 단열재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단열재가 늘어난 겁니다. 단열재 늘어난 거예요. 단열재에 따라서 이 치수가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중심선의 위치가 여기 있는 요 벽의 중간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여기서처럼 조금 아까 그린 것처럼 벽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네, 이거 맞아요. 지금도 이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45도로 꺾을 때는 바로 이 힘을 받는, 건물의 힘을 받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기초가 어떤가요? 일자죠. 그러니까 이 일자니까 중심이 이렇게 돼요. 힘이 얘도 받고 얘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으로 가는데 얘는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중심의 위치가 이럴 땐 조금 바뀌어요. 얘는 어디 있나요? 중간에 있죠? 네. 중심의 위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걸 조금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존재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중심선이 여기 있고 얘는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옵셋 100mm. 일단 벽을 세웁니다. 이렇게 벽을 세워요. 그 다음 옵셋 120mm. 전 단열재 세웠습니다. 옵셋 100mm. 마감벽입니다. 일반 벽, 단열재, 마감벽 이렇게요. 200mm, 120mm, 100mm 이렇게 세웠습니다. 단열재는 굳이 이 아래는 안 내려가니까. 자, 그 다음 옵셋 700mm. 이렇게 700mm 내려갔고요. 옵셋 200mm. 그러면 여기 200mm 되는 지점부터 45도 사선으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 다음 옵셋 250mm. 이렇게. 그럼 선 정리하면 선이 이렇게 가겠죠. 250mm. 그 다음 똑같아요.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옵셋 200mm, 옵셋 10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트림으로 필렛 자, 그 다음 다시 필렛 필렛 자, 그러면 모양이 완성됐죠. 자, 옵셋 450mm 그라운드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자, 여기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자, 옵셋 100mm 선 연장하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부터 해치를 하는 건 전부 다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셔야 돼요. 해치 레이어를 만드시고 해치 레이어를 만드시고 색상을 전부 다 파란색으로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파란색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색깔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란색 쓰셔야 돼요. 요거 5번색 쓰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색 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쓸 겁니다. 자. 먼저 이 끝에서 60도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60도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서 45도 사선으로 선을 긋습니다. 여기도 맞지? 아니다. 끝점에서 45도 사선, 얘도 다시 끝점에서 45도 사선. 자,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이렇게요. 맞나? 라인 미드 포인트 45도 사선
이렇게요. 그러면 자, 그룹을 만들까요? 카피 얘를 적당히 복사하시면 됩니다. 얘가 잡석 다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60도, 45도. 자, 잡석 다짐 표현해 보실까요? 철근 콘크리트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는 X라인 앵글 45도. 그 다음에 선을 연달아서 이렇게 3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다가 원을 이렇게 몇 개 그려 주시면 돼요. 얘가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45도. 적당히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원도 몇 개 더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양 끝선을 잘라내시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끝에 그라운드와 벽이 만나는 이 끝에다가 렉탱글 사각형을 그립니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에 2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몇 개를 복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해치 명령을 쓸 건데요. 유저 디파인으로 할 겁니다. 여기는 같은 선입니다. 45도 간격 20mm 간격. 이렇게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얘는 레이어가 해치죠. 다시 해치. 여기 아이고, 얘는 마이너스 45도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테두리 사각형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그라운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해보시죠. 먼저 X라인을 이용해서 X라인,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그리고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라운드와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이 과제물에서는 여기가 지금 꺾어져 있죠? 저는 그냥 일자로 내릴 겁니다. 저는 일자로 내릴 거예요. 여기 420mm 쓸 겁니다. 자, 옵셋 420 나누기 2.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기초죠? 지정이죠? 그 다음 버린 콘크리트, 그 다음 잡석 다짐, 그 다음 옵셋 200mm, 다시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갖게 하고 일부 트림으로 선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초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1200, 이쪽으로 1200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옵셋 1200mm.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계단 폭에 대해서 또 외우셔야 돼요. 계단 높이는 150mm, 폭은 300mm. 시험 볼 땐 이거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300에 150. 자, 옵셋 300mm, 옵셋 150mm. 이렇게. 그러면 자, 필렛. 아이고. 네. 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네요. 여기가 기초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계단이고요. 이렇게 계단이고, 이제 여기에 문이 들어가고, 여기에 현관이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랑 똑같은데, 이 바닥 부분이 조금 달라져요. 이 그라운드하고 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를 보시면 요 부분. 묵은 콘크리트 150mm, 그 다음 민창 콘크리트 50mm, 잡석 다짐 20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묵은 아니고 철근입니다. 요즘 시험 나오는 건 철근 콘크리트 150mm예요. 바닥 두께 있죠? 그러니까 벽, 그러니까 천정, 바닥 다 150mm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께 150mm 주시면 돼요. 자, 옵셋 15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계단 끝점 있죠? 그라운드와 계단이 만나는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끝으로 사선을 긋습니다. 옵셋 150mm, 옵셋 15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선으로 꺾어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 다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옵셋 버린 콘크리트 50mm, 다시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옵셋 잡석 다짐 200mm. 자, 이렇게 200mm 내려갔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라운드보다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얘가 그라운드인데 더 밑으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여기 그냥 끄는 겁니다. 끊으세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700mm 내려가면 돼요. 옵셋 700mm 여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옵셋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 여기를 여기다 똑같이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옵셋 100mm, 그래서 선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옵셋 50mm, 옵셋 200mm 이렇게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온돌이 올라갑니다. 옵셋 150mm 이렇게요. 일단 지금은 큰 구조만 그립니다. 나중에 여기도 이 안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실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실내가 되는 거고요. 계단을 통해서 문을 열고 그러면 여기가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천정까지의 높이입니다. 천정까지의 높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천고라고 합니다. 천고라고 해요. 천고, 천정 높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정 높이가 어디냐면 거실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를 천고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린 여기 거실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를 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용어로 천정을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 천정을 일컫는, 천정을 말하는 말.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하고 영어로 실링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용어에서는 실링이라고 하고 반자라고도 하고 천장이라고도 하고 천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천고 또는 이 반자 높이 또는 천고 똑같은 말입니다. 반자 높이 또는 천고 똑같이 쓰는데 얘를 평균 2400mm 씁니다. 2400mm요. 평균 2400mm 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보통 2400mm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옵셋 2400. 여기는 이 선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온돌이죠. 여기가 온돌이에요. 여기서부터 2400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240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반자 높이는 이만큼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물 중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제물이 있을 거예요. 요 높이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붕까지 높이 보시면 여기 반자 부분 있죠? 이 반자부터 지붕면까지 이 중심선이 만나는 여기 700mm라고 되어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테두리보. 테두리보예요. 테두리보는 반자부터 지붕 윗선까지의 높이. 얘는 벽 두께 곱하기 1.5 이상입니다. 벽 두께의 1.5 이상입니다.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테두리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즉 반자부터 지붕의 제일 윗선까지, 바로 여기 있는 이 700이 여러분들 건 조금 작을 거예요. 숫자가 500인가 그럴 거예요. 이 숫자가 700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420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시면 여기가 320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입니다. 저는 420인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렇게 했죠. 자, 420에 곱하기 1.5 그럼 630mm 나오죠. 그래서 700mm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630mm 이상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벽 두께 1.5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벽 두께 1.5배 하면 아마 580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래서 저는 700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옵셋 700mm 이렇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로소 이렇게 사선을 그려서 지붕을 만들 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요걸 물매라고 해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물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얼마 갔을 때 높이로 얼마 갈 수 있는 높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붕의 기울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붕의 기울기를 뜻하는 단어가 물매입니다. 뭐 10분의 4, 10분의 3.5,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렉탱글 10 골뱅이 10,4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너무 조그만해요. 그러면 렉탱글 골뱅이 100,40 좀 보이긴 하는데 좀 작죠? 그래서 다시 렉탱글 1000,400 이렇게요. 그러면 확실히 눈에 잘 띄겠죠. X라인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600mm 나올 거예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나옴. 중심선에서 처마가 얼마만큼 나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옵셋 600mm. 좌우 뒤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요. 필렛. 그러면 이렇게 처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옵셋 150mm. 벽 두께 150mm.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선에서부터 200mm도 좋고 250mm도 좋아요. 옵셋 200mm. 그러면 필렛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모양으로 지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옵셋 200mm 트림 그리고 필렛 옵셋 100mm. 자요, 이렇게 생겼네요. 기본 구조가 이런 모양이네요. 벽의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는 건물의 기본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감으로 렉탱글 이렇게요. 골뱅이 36,-36 옵셋 6mm. 자, 여기 기준으로 자르고 다시 렉탱글 45,45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카피 이렇게 된 겁니다. 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라인 대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얘네들은 레이어가 해칭선입니다. 이렇게 해칭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는 반자죠. 그럼 여기는 어디죠? 처마입니다. 처마에도 얘와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카피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똑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카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처마 돌림, 처마 틀이 되겠죠.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몇 번이고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